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반죽의 온도 조절하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죽의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반죽 온도를 설정을 하기. 그러면 원하는 반죽 온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가 제조법. 빵을 만드는 제조법에 따라 반죽의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 27도죠.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 30도, 표준 스폰지의 스폰지 반죽 온도 24도죠. 이런 식으로 그 액체 발효법의 액종의 반죽 온도 30도죠.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 20도죠. 이렇게 제법에 따라서 반죽의 온도가 달라지죠. 자, 두 번째는요, 배합 비율입니다. 고율 배합이냐 저율 배합이냐에 따라서 반죽의 온도가 달라지죠. 죄송합니다. 고율 배합이냐, 이 빵에 있어서의 고율 배합과 제과에 있어서의 고율 배합은 약간 다르죠. 빵에 있어서의 고율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서 10% 전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빵에 있어서 저율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서 5%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율 배합의 반죽 온도는 27도, 저율 배합은 24도 이렇게 반죽 온도를 설정을 하죠. 이렇게 그 반죽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뭐냐면 그 밀가루와 이제 곡류, 밀가루 이외의 다른 곡류를 이렇게 섞을 때 반죽 온도가 또 달라집니다. 밀가루만 썼을 때보다는 다른 곡류가 들어갔을 때는 반죽의 온도를 좀 낮추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밀빵을 보면은 호밀빵 반죽 온도가 25도죠. 이렇게 밀가루 이외의 다른 곡류가 들어가거나, 두 번째는 배합 비율에 따라서, 세 번째는 제조법에 따라서. 왜 이제 반죽 온도를 그렇게 설정하느냐는 이번 강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반죽 온도를 결정을 한다. 요거만 우선 먼저 생각을 합시다. 자, 반죽 온도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의 온도를 좀 맞춰야 되겠죠. 그걸 이제 반죽 온도 조절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값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값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재료의 온도, 두 번째가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곧 작업장의 온도죠. 세 번째는 마찰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료의 온도를 생각을 할 때 재료의 온도는 배합에 들어가는 재료의 재료의 개수를 모두 다 온도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것. 예를 들어 표준 스트레이트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재료가 밀가루와 물이죠. 밀가루와 물만 반죽의 온도의 변수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앞선 반죽을 쓰는 경우, 앞선 반죽의 종류에 대해서 앞강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 하나, 스폰지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스폰지라고 하는 앞선 반죽을 쓴다. 그러면 앞선 반죽의 온도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재료의 종류를 모두 다 온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을 경우에만 온도를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와 그 물 이외에 밀가루와 물만큼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걀, 유지, 설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변수값으로 잡아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내 온도입니다. 실내 온도. 실내 온도야 하나죠, 하나. 실내 온도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찰열. 이 세 항목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 세 항목의 평균값이 반죽의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죽의 온도를 예측할 때 그러면 뭐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변수값의 항목의 숫자로 나누면 물의 온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온도계로 측정해서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내 온도, 작업장의 온도는 온도계를 설치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 온도도 마찬가지로 온도계를 설치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찰열은 온도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찰열은 여러 가지 변수값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측정이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찰열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면 사전에 반죽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반죽을 한번 만들어서 각각의 항목 계산 공식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왜 그런 이제 공식이 나왔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찰열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마찰 계수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이제 마찰열을 산출한다. 그리고 마찰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번 반죽을 하고 경험적으로 반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같은 패턴을 그리면서 반죽에 이제 마찰열을 적용시켜서 반죽 온도를 조절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반죽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핸들링 하는데 어떠한 변수값을 핸들링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작업성이 좋으냐와 가장 제품의 질에 좋으냐로 나누어서 변수값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죽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값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요소의 요소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작업장의 온도입니다. 작업장의 온도를 적극적으로 빵 과자 만들기에 적합한 온도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반죽 온도 조절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한여름에 에어컨을 돌린다, 한겨울에 온풍기를 돌린다, 이러면 이제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다른 재료를 가지고, 다른 요소를 가지고 반죽 온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나 광열비보다도 빵의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빵의 질적인 부분을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작업장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반죽 온도 조절하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이고 생산성, 작업성,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변수값으로는 물이 가장 이상적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조절할 때,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데우면 되는 거고, 온도를 낮추고자 한다면 얼음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계산상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상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의 이제 물 온도 값이 나온다든지, 물 온도가 40도 이상 막 나온다든지 이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지나치게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물을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작업장의 온도를 조절해서 물의 온도 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질 때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값이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30도 이상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작업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물의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35도 이상으로 약간 올라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빵의 질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것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좀 높게 이렇게 물의 온도를 설정을 해서 집어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이 빵 맛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를 잘 생각하면서 물 온도 조절 방식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 온도 조절하기에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책에 잘 나와 있고요. 그러한 공식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 기능사 제빵 기능사 시험 제과 제빵 기능사 시험 기능장 시험에 나오는 온도 조절 공식은 미국식 온도 조절 공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방식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식 온도 조절 방식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가? 그리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